저도 이제 간략하게 제 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10년 정도 그 펀드 쪽에서 뭐 비상장 투자나 상장 주식 투자 그리고 부동산 펀드를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금 조달 시장 동향과 업계 동향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먼저 23년도 투자 현황을 설명드리고 24년도 전망 말씀드리고 업계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투자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3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펀드 결성이 13조 원이 결성이 됐고 그중 11조 원이 투자가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요 투자 업종으로는 이제 반도체 업종과 로봇, AI 쪽 딥테크 분야로 다른 업종 대비 높은 투자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업종별 신규 투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딥테크 분야 업종인 ICT 제조, 그 전기 기계 장비 쪽으로 비중이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대면 분야로 통칭되고 있었던 유통 서비스 업종이 그 투자는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결성 펀드 추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성 펀드는 21년 최고치를 갱신한 후에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금융 출자보다 이제 민간 출자 폭이 좀 급감한 영향으로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영향에 따른 좀 수익성 악화에 기인을 해서 좀 출자 폭이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들을 보시면 이제 수익률에 나타나는 저희가 결성된 펀드들에 대한 이제 수익률을 나타내는 표인데 그래프인데 청산 펀드의 내부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한 5.6% 정도 나오고 있는데 22년도에 결성된 펀드들의 이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결성 펀드 쪽에 좀 작용을 하면서 민간 출자가 좀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중소기업 벤처부의 예산은 이제 14조 9천억 원이 확정이 되었고 그중 이제 기업 지원 관련 사업에 1.4조 원, 모태펀드 출자에 이제 4,500억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태펀드는 올 상반기에 이제 9천억 원을 이제 마련을 해서 출자 공고를 냈었는데 그중 이제 반절 정도만 태핑이 돼서 총 이제 한 1조 정도가 런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에 약 4,700억 원이 배정이 돼서 이제 스타트업 쪽 벤처 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모태펀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정책 자금들도 출자에 계속 들어갈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펀드 결성까지는 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펀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태펀드 결성 자금도 민간 자금 쪽 이제 호응이 좀 적다 보니까 반절 정도만 이제 론칭이 된 건데 결국 이제 펀드 결성도 민간 출자가 핵심이고 이제 이쪽은 수익률과도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거시 경제가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증권 시장이 계속 하락이 되면서 투자 기업에 대한 디밸류에이션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회복하는 데는 좀 다소 시간이 계속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규 펀드 설정이 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대기 자금은 좀 풍부한 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드라이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미소진 투자금을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는데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12조 원이 투자 대기 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1년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23년 상반기와 지금 24년 상반기가 시장 분위기가 좀
여러 가지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 12조 원 정도의 드라이 파우더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이제 거시 경제가 좀 안정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유통시장이 좀 회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펀드 결성도 좀 자연스럽게 쉽게 될 것이고 투자자와 이제 기업 간의 눈높이 차이도 기업 밸류에이션 할 때 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기업 눈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 기준에서는 제가 들었던 바로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 21년도 밸류를 가지고 자기들의 기업 가치를 좀 매기고 있는 반면에 저희 투자사들은 그거보다 더 낮은 밸류,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계속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낮은 밸류를 계속 요구를 해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잉여 자금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점을 찾으려면 시장 안정화가 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섹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전문의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는 23년에 이어서 24년에도 딥테크 관련된 분야가 좀 지속적인 관심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기업 하나를 설명드리면 그 올 1월에 태핑이 완료된 이제 펜리스 AI 반도체 설계 기업 이제 펜립스 업체 리벨리온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 하반기 때쯤부터 시리즈 B 펀드를 그 태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기업 밸류가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시리즈 B 스테이지인데도 불구하고 한 6, 7천억 정도의 밸류를 조금 과도하게 부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좀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 1월 달에 그 뉴스를 보니까 펀딩이 완료 클로즈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어쨌든 우리 그 투자사들은 딥테크 분야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 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그 시장 수익률보다 좀 아웃퍼폼을 하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닉스 영향이 좀 있어서 이쪽 분야가 계속 좋게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업종과 관계없이 현금 창출 능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관심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금리 시장에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그 계속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그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자생적으로 회사가 살아나야 되는 그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투자사들도 현금 창출 능력을 우선시하는 투자가 일반적인 고금리 시장에서의 투자 관점과 일치하면서 그런 식의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 하나로 이제 뽀득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기업은 저도 좀 생소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식기세척기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뭐 좀 생소한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사실 시장 점유율만 갖춰지면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비즈니스 구조라서 이런 거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어서 성공적으로 시리즈 B 펀딩을 클로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주변 매니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회사 이름은 제가 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회사거나 뭐 공유 자전거를 서비스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투자가 좀 많이 요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누가 봐도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뛰어난 기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시장의 매니저들이 관심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고금리 시장에서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저희가 이거는 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을 통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하나의 시장을 또 만들 수 있고, 그런 시장에서 밸류 체인의 모든 수혜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책 동향들도 좀 계속 트래킹하는 게 이제 기업들 자금 조달을 할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운영업계 현황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전문님께서 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IPO 시장 쪽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IPO 시장은 그 21년도 기점으로 해서 좀 약간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IPO 시장이 호황이 되면서 이제 이 IPO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들이 지금 많이 좀 론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 많이 론칭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IPO 시장이 사실 그 유통시장 바로 앞단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상장 시장과도 좀 많이 연관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좀 공부가 스터디가 많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비상장 기업에 대한 이제 스터디도 이어져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산운용 업계도 사실 좀 비상장 투자를 좀 많이 꺼려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요새 비상장 기업의 투자를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고, 거의 뭐 세컨더리 펀드 쪽으로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비상장 기업의 투자가 계속 관심도가 집중이 되니까 관련된 산업들, 이제 거래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도 요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증권사에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메디신큐라는 이제 시리즈 B 비상장 업체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그 판매 권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비상장 기업 투자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우리 기업들한테도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